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입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을 맡은 대구 희화여자 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 김정환입니다. 2024 수도권 15개에 대해 개설되어 있는 전형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이중 교과 전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대는 종합전형밖에 없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려대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전형 중 저랑 함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교과의 서류 최저가 들어가 있는 경우, 교과의 최저, 교과의 면접, 교과의 서류 등 크게 5가지 전형의 모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전형의 유형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 각 대학의 2024의 교과 전형, 그에 따르는 전년도 경쟁률, 그리고 최근 2개년간의 입학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과 100 전형인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작년에는 331명, 올해는 33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명의 반도체공학 전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교과 100을 선발을 하고요. 국수, 영사과 한국사를 공통 일반,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열 모집단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적 또는 기하에서 한 과목 이상 이수, 그 다음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화학처럼 과학 과목의 투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지만 자연계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과전의 특징상 최저가 보통 있는데 한양대의 경우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양대는 교과 100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동점자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 영어, 성적, 그 다음 이수단위, 인문의 경우에는 영어, 국어, 수학, 성적, 그리고 이수단위, 상경계열은 영어, 수학, 국어, 그리고 이수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적이 높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전형에서 동점자의 처리 규정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수한 성적이 무엇인지도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문의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교육학과가 18.67대 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학과들이 거의 대부분 10대 1에서 5대 1 사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22년도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다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교과 전형이 수도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결이 없어서 조금 더 지원도 많았고 성적도 들쭉날쭉했지만 이제는 알려진 성적들이 있다 보니 그 성적에 맞추어서 많이 지원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열의 입결을 보시면 지금 숫자가 적혀있는 주황색 계열의 그래프는 23학년도 입결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22년도 입결입니다. 앞서 보신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1.18로 성적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전에 보시는 것처럼 성적대가 1점대 후반, 1.6 정도까지도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경쟁률이 올라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입결 자료는 대입전공포털 어디가에 탑재된 70% 컷임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높다 낮다도 중요하겠지만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전형을 쓸 때 본인의 희망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이 좀 낮은 학과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정책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경우에는 원래 성적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적이 조금 낮다는 이야기는 경쟁률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원래 성적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풀이 넓어서 성적이 좀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어 중문이나 관광, 국어국문처럼 어문계열의 성적대가 보통 각 대학의 교과전에 가장 좀 낮은 축에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보시면 화학공학이 25.5대 1로 가장 높고 수학과가 16.4대 1, 나머지가 5대 1에서 10대 1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결의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연환경공학과가 가장 낮게 1.61,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간호, 생명공학 쪽이 1점대 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성적대가 1점이나 1.3 정도의 컷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최저가 없다 보니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좀 날 수 있다는 거. 앞선 학과에서 아까 화학공학과 성적이 경쟁률이 높았다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화학공학과의 재작년 성적이 2등급 때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옳다구나,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덤비다 보니까 성적이 저렇게 좀 낮아졌던 게 아닐까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백 전형이나 최저가 있는 전형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교과 전형에 교과백 플러스 최저 있는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서강대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172명, 올해 178명을 선발합니다. 교과로 등급 80, 성취비율 10을 반영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강대의 경우에는 A라고 해서 그냥 1등급이 아니라 A의 비율에 따라서 1점 얼마 얼마, B, C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비율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식을 따라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점수를 별도 산출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B교과의 경우에는 출결 미인정 3시간까지 3일까지 만점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만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가장 큰 특이점은 최저가 달라졌습니다. 최저가 세계합 6에서 세계각 3등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아마 세계합 6이라고 하면 2 정도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각 3등급이라고 하면 최저에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세계합 6을 114로 맞추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영어 1, 탐구 1, 그리고 국어는 수학을 4를 맞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올해부터는 그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천 인원을 20명 이내로 늘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강대에 관심이 있고 성적의 범위가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3년도 인문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경영학부나 경제가 좀 낮았고요. 유럽어 문화학부, 중국어 문화학과, 어문계가 좀 더 높았습니다. 경영이나 경제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성적대가 유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높게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1.69, 그 다음에 경영이 1.49처럼 성적대가 높았고요. 경쟁률이 높긴 했지만 성적대도 중국어 문화나 유럽 문화가 1.87, 1.7이 좀 낮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10대1 언저리 있으면서 생명과학과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결상으로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가 1.5 정도, 화공 생명공학과가 1.84 정도의 성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성적이 2.2보다 2.3이 조금 더 낮아진 이유는 2.2의 최저가 세계각 3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을 했고 작년에는 세계 합 6위였기 때문에 최저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2.3에 194명, 올해 228명으로 조금 더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백으로 공통일반 90, 진로선택 10이며 인문은 국수, 영사 상위 3과목, 자연은 국수, 영과 상위 3과목으로 진로선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저가 자연계열의 1, 2로 나누어 수학을 확통까지 반영을 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세계 합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재학생, N수생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재수생으로 그 범위를 좀 더 제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인원은 10명으로 늘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립대의 경우에는 영어 영문학과 47.2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가 10대 1에서 20대 1 사이에 놓여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결을 보시면 입결이 요게 없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3명 혹은 4명의 경우는 입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경영경제는 2등급대 정도, 국제관계 도시행정, 행정, 세무가 1.63에서 2등급 사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1점대 후반에서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건축학 전공이 43.25대 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10대 1에서 20대 1 사이의 언저리에 경쟁률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경쟁률이 좀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립대의 전형별 선발 인원이 상당히 작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에 100명 미만으로 선발하는 것처럼 인원수가 작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결성으로 보시게 되면 수학과가 1.97, 나머지 학과들이 1점대 중반 정도로 1.6에서 2등급 초반 사이에서 입결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이 2.6까지 합격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경쟁률이 미친듯이 치솟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의 경우에도 경쟁률의 영향을 교과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몇 개 정한 다음에 그 경쟁률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전형을 보시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로 선택을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부여하였으나 B를 3등급으로, C를 5등급으로 좀 더 낮추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원수 제한 없이 N수생까지 전원 다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풀을 좀 더 늘리고자 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여대가 만만치 않은 이유는 인문자연의 최저가 2개합 5고 약학은 조금 낮은 편이죠. 3개합 5이기 때문에 여기 인문자연의 2개합 5를 일단 맞추는 것에 있어서 선행된 다음 최저의 만족에 따라서 내신도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확통이 다 지원이 가능하나 IT공학, 통계, 의료만 확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미적이나 기하, 과탐 필수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로 보시는 것처럼 문화관광학 전공, 정치, 외교가 15대1 정도, 나머지는 5대1에서 10대1 사이 언저리에 있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계속 거의 대부분이 5대1에서 10대1 사이에 경쟁률이 모여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전의 특징상 성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적에 맞추어서 보통 지원하는 경향성이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확 치솟는 경우는 그 전에 입결이 많이 낮아서인 경우가 좀 더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중어, 중문, 한국어, 문학 등 어문학 계열이 2등급 중반 정도, 그리고 교육학, 미디어, 경영 정도가 1등급 중반 정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이 그냥 낮은 것이 아니라 최저가 이하보로 높기 때문에 최저 만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도 보시면 약학부가 선호도가 원래 높으니까 12대1, 나머지는 보시면 5대1에서 10대1 사이에 경쟁률이 놓여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결을 보시게 되면 기계시스템학부 2.56부터 해서 화공생명이 1.78, 거의 2등급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약학부만 1.22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약학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약학부의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적이 좀 부족한데 내가 약학부를 지원해볼까라는 부분은 교과전에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최저를 만족하는 학생들도 많고 일부 대학이 4합 5나 4합 6을 제외하면 3합 5의 최저에서 약학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그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1점대 극초반 혹은 1점대 중반을 잘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도 교과전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작년에 최저를 낮추어서 3합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 특이점은 영어 1, 2등급을 다 1등급으로 처리를 해서 최저를 맞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최저를 만족하는 인원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 입결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약학의 최저가 3개합 5가 많은데 중앙대는 최저가 4개합 5입니다. 의예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많고 그만큼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유아교육과가 16.60대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4.57대 1이고 나머지 10대 1 전후에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입결의 경우에도 보시면 유아교육이 2대 1 정도, 나머지는 1.7, 1.8 언저리에 경쟁률이 다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약학부가 33.67대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대 1 전후에 있습니다. 보시면 생명공학대학이 5.50대로 좀 낮은 이유는 생명공학대학은 안성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경쟁률이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다빈치 캠퍼스의 경우에도 경북대의 대구, 상주와 같은 이원화 캠퍼스로 서울과 동일한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명공학대학의 다빈치 캠퍼스를 가서 추후 전과를 통해서 서울 캠퍼스로의 전과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보시면 생명공학대학이나 첨단소재학부가 2등급대 후반에 있고 나머지는 다 1.7 언저리의 경쟁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학부는 1.15까지 있다라는 거. 최저가 4합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컷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만족자가 다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한국어외국어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문과 자연의 반영 과목이 국수, 영사, 국수, 영과, 이며 반영 비율도 있습니다. 인문은 국어 30, 영어 30, 자연은 수학 30, 과학 30으로 다르고요. 또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통 일반의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라고 해서 1등급이라고 동일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1등급이면 만점을 받지만 원점수가 90을 넘으면 1등급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등급이 얼마이냐를 가지고 외국어대의 높낮이를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꼭 성적을 직접 환산해서 환산 점수로 대학별 점수로 얼마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작년까지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을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저는 서울은 2개 합 4, 글로벌은 인문은 1개 3, 자연도 1개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육수생까지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는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수명 이내이나 서울 10명, 글로벌 10명으로 제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등급이면 200점을 다 부여합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은 90점 이상은 200, 수학은 90점 이상. 2등급은 192점이지만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의 원점수가 85점 이상이면 192점, 2등급과 동일. 수학은 80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192점을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몇 등급이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어대 기준에서 내가 몇 점인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 영어 교육과 그리고 행정학과가 높고 나머지는 10점대 언저리 있으며 조금 이렇게 특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수 언어의 경우는 경쟁률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그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있는 캠퍼스의 성적 경쟁률이 좀 더 낮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이 용인에 있긴 하지만 이원화 캠퍼스로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서 서울로의 전과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은 너무 촘촘하죠. 숫자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로 보여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293점 정도까지, 그리고 글로벌의 경우에는 학과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번 좀 점수를 산출해서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학과들 전부 다 용인에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에 있고 학과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납니다. 8대1부터 4대1 사이에 언저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대도 보시면 300점 만점에 290점대부터 250점대까지, 250점대가 전자물리학과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희망하시는 학과들을 좀 찾으셔서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홍익대에 서울캠과 세종캠이 있습니다. 홍익대조차도 서울캠과 세종캠이 분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법적으로는 분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대신에 세종캠에도 교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세종캠은 학교장 추천이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만 최저를 3개합 8로 낮추었다라는 거, 그래서 인문자연 02 3개합 8이라는 최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부가 33대 1, 나머지는 다 10대 1 언저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적도 보시게 되면 거의 2등급대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도 건설환경공학과가 23대 1로 높지만 다 나머지는 10대 1 언저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점수도 보면 건설환경공학과가 2.27, 나머지는 1.7부터 2점대 후반까지 초반까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낮았다고 내년에 꼭 높은 것도 아니고요. 올해 높았다고 내년에 낮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입결과 경쟁률을 함께 같이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평가가 있는 학교를 볼 텐데 건국대와 동국대는 서류평가만 있고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최저까지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최저 없이 서류가 보는 전형은 서류 영역이 좀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서류라는 것도 교과 세특, 교과 특기사항이라는 세특 관련 내용만 반영하는지 아니면 창시까지 다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입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2022에 최저가 있었고요. 2023부터 최저 없이 정성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정성평가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인원수와 인수생 제한은 없습니다.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것은 학업 영향과 진로 영향으로 나누어 20과 10%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가장 높게 21.50 대 1, 나머지는 10대 1 언저리에 있습니다. 22년도에 경쟁률이 30대 1로 많이 치솟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없고 교과에 서류평가가 있다 보니까 학생부가 좀 약하면서 학생의 등급은 약하나 서류가 괜찮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입결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 입결을 따라 쓰다 보니까 성적이 좀 내려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과는 2.33, 융합인재는 1.82로 1점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평가로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다 보니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했던 학교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생명공학과가 24.75, 융합생명공학이 19.0, 나머지는 언저리가 10대 1 언저리에서 경쟁률이 놓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결의 경우에도 건축학부가 2.3 대 1, 나머지가 1.68 대 1로 거의 2등급 전후에서 있고 수의예과가 1.19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수의예과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국립대에만 있습니다. 지방과 좀 국립대에만 있고 사립에는 건국대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쏠림과 입결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는 앞서 보신 건국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정성평가 30을 합니다. 그런데 정량평가는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 잘한 거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 식으로 입결을 보면 1.0 아니면 1.3인 학과들이 많아요. 왜? 잘한 거 10과목만 반영을 하고 정성평가의 경우에도 교과 세부능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학생부 전 영역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의 형태의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99, 3등급은 9.95로 등급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 등급보다는 학생부의 정성평가 영역이 좀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 인재는 동국대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인 두 드림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신에 교과전형으로 성적을 정량평가 70% 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두 드림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국대의 경우에는 학추나 두 드림을 둘 다 내는 학생들도 일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평가 30의 부분은 학업 역량 50, 전공 적합성 30, 인성미 사회성 2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그래서인지 아까 건국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더 높습니다. 왜? 서류평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서류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최저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동국대를 많이 지원해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대 1에서 20대 1 사이에 놓여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입결도 보시면 요거는 전과목 이제 국영수 사과 석차이기 때문에 동국대식의 등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시면 2.0에서 2.5 사이에 촘촘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국대식으로 반영을 하면 1.0, 1.3,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2등급대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얼개가 괜찮다고 하면 동국대 교과전형을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약학과가 39.67 대 1, 그 다음에 화공식물공학과가 31.33 대 1로 높고 나머지는 거의 다 20대 1 언저리에서 언저리에 놓여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인문보다 조금 더 레인지가 넓습니다. 기계 시스템이 2.56, 통계가 2.4로 있고 나머지가 2등급대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부가 1.22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세 개의 대학은 서류평가에 최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각 대학의 서류평가 요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를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요소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30이 있고요. 출결 10, 봉사 10이 들어갑니다. 과목은 인문은 국영수사, 저희는 국영수가, 그 다음에 진로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 교과종합평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창체평가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최저가 2개하고 옵니다. 앞서 숙명대 여대처럼 최저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최저를 일단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의의 인문은 확통 사탐에서 세계합사, 의치한 자연계열 약학은 세계합사, 똑같이 이제 대신 여기는 미기 과학이기 때문에 요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는 자연계열 학과들 중에서 인문으로 되어 있는 학과는 확통과 사탐 응시자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죠? 여기 보시면 한의학과라서 높고요. 나머지는 과에 따라서 주거환경, 영어 영문이 조금 높은 이유는 전년도 입결이 낮아서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10대를 전후해서 놓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과가 2등급대 중반, 즉 어문계열이죠. 그 어문계열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주거환경입니다. 그래서 경률이 높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전에 일본어가 2.8까지 갔지만 경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경우에 인문계열에서 어문계열 선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1점대 중반부터 레인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의예과는 1.08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도 과별로 등락차가 큰데요. 의예냐 약학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결도 정보 디스플레이학과가 2.23부터 해서 1.5까지 펼쳐져 있고요. 나머지 약학, 한의에, 치의에 의예가 1.1부터 1.17, 즉 1.1 주변에 있기 때문에 1.2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수능이 조금 쉬워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상위권에서는 그 영향이 좀 적다고 보면 전년도 입결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려대학교는 달라진 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류평가를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면서 창체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학습 발달상은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성시도의 경우에도 서강대와 같이 비율을 적용했습니다만은 A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A는 무조건 1을 부여를 합니다. 1점 얼마가 아니고 대신에 B, C는 동일하게 비율을 이용해서 부여한다. 그리고 인문의 최저를 세계합 6에서 세계합 7로 낮추었다는 게 크게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올해부터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은 학추에, 그 다음에 내신이 조금 부족하나 학생부 구성이 좀 잘 되어 있고 최저 4합화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면 학우에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0대1 안팎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래 조금 선호도가 미디어학부가 15대를 좀 높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은 전반적으로 언어계열이 2점대 초반부터,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역사, 자유중국어부가 1.4 정도로 레인지가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는 창체가 들어가지 않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한다고 하면 성적대가 조금 더 높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체 부분에서 전공적학성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요 비슷한 언저리에서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고요. 그래도 거의 10대를 전후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성적은 가정교육 1.93부터 해서 1.44까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가 1.18, 수학교육 1.3으로 이렇게 성적이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정량평가는 공동 1% 과목만,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는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가 하나씩 낮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특이하게 국수형 탐탐이라 그래서 탐구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봅니다. 그럼 만약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소프트웨어 학의 경우에는 국수형 탐탐으로 중 세기합 6이니까 영어 탐구로 세기합 6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은 세기합 7입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는 교과서 발달 상황 평가를 하며 인문의 경우에 올해는 인문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대체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2외국어 한문을 등급을 잘 받는 친구들은 탐구가 부족한 경우를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즉 최저 만족자의 범위를 좀 더 늘려주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거의 10대1 언저리에서 경쟁률이 높은 인문과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은 계열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높다. 왜 인원수가 좀 더 많아서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은 사회복지학과 2.15부터 사회과학 계열 1.58까지 성적이 1점대 중반부터 2점대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연의 경우에도 10대1 언저리에서 움직이며 건축이 좀 낮은 이유는 전년도 입결이 낮아서라고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상이 2.4로 조금 낮은 편이었고 수학 건축이 2등급대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이 1점대 중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에 의상학과 2.4의 합격생이 있었고 이게 70% 컷이면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도 아마 의상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성적이 좀 낮았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좀 도전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성적이 올라가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화여대와 연세대입니다. 이 학교는 최저는 없지만 교과의 면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접이 있는 전형 2개 학교를 살펴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는 교과가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에 면접의 비중을 30% 낮췄는데 연세대는 일반적인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한 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과 능력을 갖추어 있어야 하며, 혹시라도 제시문 면접이 있는 연세대 추천형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사내학습 영역평가 보고에서 면접 문항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면접 문항을 보고 어떤 것들을 묻고 어떤 것들을 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교과의 경우에도 반영 과목 A에 해당되는 국수, 영사과 한국사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을 30%, 일반 선택을 50%, 진로 선택을 20% 반영을 하는데, 공통과 일반 선택의 경우에도 등급 점수 50, 지점수 50을 해서 연세대만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과목 B라고 해서 국수, 영사과 한국사를 제외한 과목의 경우에는 9등급 또는 성취도 C인 경우에 감점 처리를 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높지 않느냐? 성적이 공개되어 있어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화인류나 신학과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전년도 성적이 그냥 낮아서입니다. 보시면 노원어문이 1.93, 신학과가 1.88, 그전에는 2등대 중반까지 갔었으니까 다들 도전했던 거겠죠. 그래서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비선호학과는 1점대 후반, 나머지는 1점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적도 중요하지만 연세대의 경우에는 제시문 면접을 어떻게 내가 잘 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도 보시면 경쟁률이 5대1 전후로 놓여져 있고 대기과학 10대1, 생화학이 13.5대1, 시스템 생물이 13.5대1 정도 되겠습니다. 성적의 경우에도 식품 영역 도시공학이 1.9, 1.8 정도, 나머지가 1.7대부터 해서 1점대 중반까지고 약학이 1.2, 1.16, 치의학 1.14, 의학 1.04로 의치 약의 경우에는 성적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교과 표시별 면접 20입니다. 학생부 기본 면접이고요. 진로선택과 전문교과를 10%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5대1 전후에서 거의 형성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성적도 2대1부터 1.5까지니까 1등급 후반대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최저가 없고
1점대 후반에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1점 후반대에서 최저 영역 좀 어려움이 있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초등교육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이 있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죠. 교대를 제외한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에만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서 그렇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거의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성적으로는 2.11부터 해서 1.56까지, 즉 1점대 후반대에서 합격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충분히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수도권 15개 대학의 교과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교과전의 경우에는 본인의 강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최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최저가 있는 교과전형을, 아니 나는 최저를 맞추긴 좀 어렵지만 학생부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교과 서류, 아니 나는 서류도 괜찮지만 면접에서 내가 좀 영역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교과 면접 등으로 각 단순하게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전형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교과전형 물론 입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전년도의 경쟁률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단순한 입결뿐만 아니라 전년도 한 2개년 정도의 입결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입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종 포털 어디가의 성적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별로 조만간에 발표될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입결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런 걸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잘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